지난주 기억나십니까? 기회주의. 기회주의. 꼰대. 꼰대. 혹시 선생님 보셨습니까? 네. 아,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보시니까. 이완용. 이완용. 네. 그거 옛날에 원본은 못 보셨죠? 옛날에 할 때는. 그렇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기회주의라는 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일상생활하면서 사실은 많이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기회주의를 살고 있었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뭐라고요? 도가 뭐라고요? 도 넘으면 기회주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선, 정도, 기준이 뭐라고요? 예, 정의도 동사입니다. 우리 헌법에 나오고. 네. 자, 오늘은요 근대사 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대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근대사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우리들 국사책, 역사책 있잖아요. 보면 근대사는 굉장히 짧아요. 5천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근대사 짧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5천년 역사인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삼국시대가 언제 시작했게요? 고구려 신라 백제? 100년. 예, AD 100년, AD 뭐 60년 이렇게 됩니다. 즉 예수님 시기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5000년 역사라고 그러면요. 그 뒤에 3000년은 뭡니까? 그 뒤에 3000년은 고조가. 고조선이죠. 우리 고조선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요. 5000년을 시기별로 적절히 역사책이 어떻게 분배했는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만 되게 많아요. 조선이 제일 길어요. 오히려 우리 현대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건 조선 말기부터 일제시대까지거든요. 예, 근대사가 우리 현대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현대 기준으로 보면 그걸 제일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제일 짧아요. 고조선보다 짧아요. 기록이 없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근대사 네이밍. 네이밍이 뭡니까? 이름 짓는 거. 이름 짓는 거. 자, 제주 4.3 사건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4.3 사건. 변혁사 어떻게 알고 계셔요? 네. 뭐 좋습니다. 자, 현경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4.3에 대해서. 어, 4.3. 시대가 미국 군인이었나봐. 말 밟고. 됐어요. 그만. 됐어요. 이 정도 나왔으면 거의 전문가급이거든요. 자, 오. 해킹했냐? 좋아요. 예. 제주 4.3 사건은요, 6.25 전에 일어나서 6.25 끝난 학살극이에요. 6.25 끝나고 끝난. 엄청나게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요, 47년 3.1절 해방 그 다음 해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8.15가 광복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바뀌었어요. 일본 정부에서 어디 정부로 바뀌었습니까? 미군정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미군정 문서에 보면요, 조선 반도를 우리가 이양받았다고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 당시 서울중앙청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태극기가 걸린 게 아니라 미국 성조기와 미군 연기가 걸렸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 그런 상황인데 특히 제주도는 그게 심했어요. 미군의 폭격이 심했고 미군들이 우리나라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려본 전문가들을 데려와요. 누굽니까? 일제 앞잡이들을 데려와요. 그들을 경찰로 삼습니다. 다. 그게 우리나라 아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경찰들은요, 대부분 다 일본 수사 출신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게 왜 아픔이냐? 그래서 우리나라 6.25 끝나고 경찰들 다 무시해요. 경찰을 무시하면 누굴 띄워줄까요? 검찰을 띄워줍니다. 검사들을.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뺏어버려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에게 줘요.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 짓을 하니까. 그래서 검사를 다 띄워줬어요. 그게 지금까지 아픔으로 남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이 당시 경찰들은 거의 순사가 많았어요. 뭐 경찰 내부의 조사에 의하면 70에서 80%가 순사 출신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3.1절 민중대회, 3.1절 기념식을 되게 우리나라에서 성대하게 했어요. 3.1절 민중대회, 와, 3.1 만세, 독립 만세, 그거를 경찰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거기서부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말에 치여요. 요즘 말하면 순찰차에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아니 왜 애를 치고도 그냥 가냐고 막 따졌겠죠 이러고. 그걸 발표해버렸어요. 8명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중 6명이 등과 뒤통수에 총상을 입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뒤돌았어요. 도망가면서 썼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나라 초창기 경찰들이었어요. 자, 애가 다쳐서 항의하러 갔는데 발포를 해서 8명을 죽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주도에서 총파업이 일어납니다. 총파업이 일어나고 1년 만에 무장투쟁이 시작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총파업이 일어나는데 경찰들 중에서 파업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 순사 출신이 아닌 사람들 있죠. 새로 채용된 사람들 아니면 뭐 양심적인 사람들, 그런 경찰들도 같이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경찰들과 싸우다 보니까 무장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노동당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남노당이라고 하죠. 남한노동당. 거기서 요거를 이용합니다. 남노당원이 제주도에 몇 명 있었냐면 500명. 여러분, 남한노동당은 당시엔 합법이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었어요. 지금은 노동당, 공산당은 없겠죠. 예. 그리고 참고로 박정희 전 대통령도 남한노동당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요. 남노당에서, 대구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장투쟁을 시작합니다. 경찰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대로 정신 박힌 한 경찰서장이 화해를 청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한 사람들 법대로 징계하겠다. 그럼 맞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 됐다.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군사 정부가 제주도에 응원 경찰을 파견합니다. 여기 경찰들이 파업해서 경찰이 없죠. 민중들이 다 공개하는 경찰력이 무장하죠. 없어. 그러니까 육지에서 경찰들을 파견합니다. 근데 여기 특히 우리 기독교가 여기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 무장 응원 경찰도 있었고요. 서북 청년단이라는 단체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들은 사북 경찰로 활동을 해요. 여러분, 서북 청년단이 뭐냐면요, 북한의 서북 지방 있잖아요. 거기 교회 청년부였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혹시 영락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락교회가 북한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 내려온 거예요. 거기 청년부가 주축이 된 게 서북 청년단입니다. 그들이 제주도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무식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북한에 원래 있었는데 공산당이 와서 우리를 다 압제해요. 여러분, 공산당은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럼 그들은 공산당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이승만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제주도민의 70%가 공산당이고 빨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러 내려온 거예요. 죽이러. 그래서 제주도에 옵니다. 그들이. 그때부터 제주도에 학살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총으로 쏴 죽으면 괜찮아요. 그들은 서북 청년단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주도 한 마을에 가요. 거기 마을에 교회가 있겠죠?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빨갱이 골라달라고.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 이렇게 챙기겠죠? 나머지는 다 죽여요. 그것도 그냥 안 죽여요.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죽여요. 처참한 정도가 아니라 며느리와 시아버지를 홀딱 벗겨서 싸대기 때리기 놀이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상한 짓도 시키고요. 성적 능욕,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비인간적인, 정말 일제시대 순사들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합니다.
제가 참여 여기서 말씀으로 드릴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포악한 짓을 막 고구마 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뭐 뭐로 때리고 어디 묻고 찍고 막 그런 등등등등등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게 서북청년단이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 총회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저희랑 관계없는 교회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난 그런 목사 아닌데? 근데 분명히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선배님들, 기독교 선배님들의 열심히 한 과실을 다 우리가 먹었어요.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의 과실을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선배들의 실수도 죄악도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삼을 가져왔고요. 이 사삼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사과하고 참여해야 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 끝나고 54년도 6.25 끝나고 54년도 9월 한라산 금종령 해지로 모든 사삼 사건이 끝납니다.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중간산 지대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라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라산은 중반부에 잔디 같은 초원 같은 데가 있어요. 신기하게. 옛날에 거기서 말을 길렀고. 근데 거기 사람 살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폭도다 라고 간주해버린 거예요. 거기 있는 마을들은 싹.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제주 전체를 바리케이트 친 다음에 쑥 한라산 올라가면서 마을, 사람, 동물 다 죽였어요. 그게 사삼 사건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광기에 휩싸인 거예요. 이승만이 제주도민의 70%가 공산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승만 실제로. 또 공산당 다 때려 죽이시오라고 지시했어요. 미군용도 그걸 당연히 오케이 했고요. 그게 사삼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현재까지 최대 8만여 명 수령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주에서 8만이 죽었다는 게.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서북청년단은 간단하게 이 당시만 해도 굉장한 전과를 올린 거죠. 공산당을 때려 죽였으니까. 그리고 이승만이 6.25 때 의용군을 모집해요. 혹시 아십니까?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들어봤어? 이거 못 들어봤어? 국민방위군이라고요. 6.25 때 우리가 하도 밀리니까 의용군을 모집한 거예요. 이승만이. 여기에 서북청년단들이 당연히 가입했어요. 공산당 때려 죽이자고. 근데 이승만이 그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군자금을 안 줘요. 군대를 모아놓고. 그리고 괜히 행복만 시켜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0만 단위가 굶어 죽어요. 그들 대부분이 근데 이 서북 청년단이 대부분 다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비인도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주 사삼은요 미군정의 폭거와 기독교인의 오만 무식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리고요 중산간 마을 95% 이상 가옥 약 4만 동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게 사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삼을요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삼이 사건인가요? 우리 지난번에 했습니다. 3.1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3.1 혁명이나 혹은 독립기념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3.1 뭐라고 불러요? 운동이라고 부르죠. 3.1 운동이라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네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건, 사태, 운동 이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뭐라고요? 부정적이다. 정변, 변란, 쿠데타 이건요. 이건 딱 봐도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봉기, 항쟁, 혁명. 예, 이게 바로 이건요 다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사타가 일어났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게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봉기 항쟁 혁명은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정변 변란 쿠데타는요? 나쁜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가치 중립적. 이거는 좋게 평가하는 거. 요건 나쁘게 평가하는 겁니다. 요게 네이밍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자, 동학 농민 운동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거 뭔지 아세요? 동학 농민 운동?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학이라는 우리나라 옛날 종교가 있어요. 조선말의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로 사람들이 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 전라도의 고부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거기 조병갑이라는 도의 탕가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탕가놀이에게 희한하게 탕가놀이가 그 당시에도 그 지방에 쓸데없이 수로공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로 희한하게 해놓고 세금 걷고 다 삥 뜯고 조병갑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정주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러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곤장 열대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곤장 열대에 맞은 사람의 이름이 전병학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이름이 전봉준입니다. 전봉준 장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시작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깨어났거든요. 이제 조금씩 근대 사상 가지고 보니까 왜 그렇게 수탈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이겨요. 전라도 지방을 다 점거합니다. 나중에 충청도까지 다 점거합니다. 동학군들이 다 농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식 군대를 파견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고종이 쫄았어요. 고종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저래 갖고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군대하고는 진다. 누굴 보내야 한다? 뭐라고요? 50점. 청나라. 이게 아픔이 심하게 이제. 그래서 고종이 쫄아가지고 전 귀신 같은 게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청나라의 군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텐진 조약이라고 있어요. 일본하고 청하고 맺은 조약인데 어느 나라든 한 나라 군대가 들어가면 다른 나라도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우리나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온과 동시에 그 다음날 일본군 군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전쟁이 발발합니까? 청일전쟁.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워요.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동학 농민군들도 우금치라는 고개가 있어요. 거기서 최소 2만 명이 죽어요. 기관총에 주천 들고 가서. 근데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가요. 자기들이 이렇게 피를 흘려야 바뀐다. 그게 동학이었어요. 그래서 3.1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동학 농민운동에 참가했던 자들의 아들, 딸이 3.1운동에 참가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동학 농민운동이 나중에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황해도 지방의 동학 농민군 대장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민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완의 혁명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세 개입의 빌미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이 처음엔 청나라 그다음에 일본이 여러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있죠. 거기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땅은 이 1864년 이후로 우리나라 땅이었던 적이 없어요. 청나라 땅이든 러시아 땅이든 일본 땅이든 미국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또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있죠. 거기가 일제시대의 조병창이었어요. 군수기지. 저희 와이프 백리의 외할머니가 거기로 끌려오셔서 거기서 징용 강제 조군 활동하셨습니다. 거기서. 동학 농민운동은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같이 중립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동학농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2015년부터는 동학농민 운동과 동학농민 혁명을 같이 씁니다. 현재까지 이제. 그리고 웃긴 게요. 이 동학농민 운동이 국가 지정 기념일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2019년도에 국가 지정 기념일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 그리고 3.1운동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는 운동입니까 이게? 예. 3.1 운동이라 그러는 순간 우리나라는 같이 절하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3.1 혁명의 정신으로 우리나라 세워진 거잖아요. 3.1 독립기념일이든지 3.1 혁명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 어떻습니까? 사건이라 그러면 같이 중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폭정이 일삼는 미군정과 그 순사들에게 저항한 항쟁이에요. 항쟁. 좋은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예. 자, 4.19. 4.19가 뭡니까? 누구에 대해서 동의한 겁니까? 4.19는? 이승만. 예. 미완의 혁명입니다. 왜 미완의 혁명일까요? 4.19가? 다른 국제 정권이 들어. 자, 4.19로 몰아냈습니까? 못 몰아냈습니까? 아, 하야시킨. 하야시켰어요. 이승만을 하죠. 이승만이 하야했어요. 4.19로.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들어섰습니까? 확정. 예, 5.16 바로. 예. 4.19를 미완호를 만든 박정일 때의 쿠데타였습니다. 이때 현재 기록에 보면은 박정희의 명분이 뭐였냐면 사회가 너무 데모도 많고 혼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4.19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2.12 군사. 아니 4.19 끝나고 5.16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통령도 숨기지 않았어요. 예, 대통령 뽑으려고 의회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의회. 그러니까 충분히 민주적 절차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거였어요. 자, 우리 다 기억하시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한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몇 달 만에 했습니까? 2달 만에 했죠. 예, 3월에 탄핵당하고 5월 달에 투표했잖아요. 원래 2달 걸려요, 정도. 이거 보십시오. 얼마 만에 했습니까? 한 달 만에 투표했어요. 사회가 불안하다는 건 명분이에요. 예, 부실일 뿐입니다. 절대 우리나라 이 당시 사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부가 불안을 조장했습니다. 자, 다음요. 12.12가 뭡니까? 네? 12.12. 혹시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12.12. 자, 누가 먹은 겁니까? 한마디로. 전두환. 예. 11.6 이후에 11.6이 뭔지 아시죠? 12.6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당한 사건 죽었잖아요 그때. 죽은 다음에 12.12 이거 보십시오. 4.19 다음에 5.16 한 달 만에 엎었죠. 11.6 다음에 12.12 또 이렇게 없습니다. 이들의 특징이에요. 예. 충분히 국민들이 민족으로 절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만에 다 엎어버려요. 그래서 미완으로 만들어요. 다 이런 식으로. 자, 5.18은 뭡니까? 민주화. 5.18 예, 그 뒤에 분들은 조금 아시죠? 이게 5.18은 80년도에 있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기억하셨습니까? 5.18에 대해서? 아, 그때 당시요? 네, 그때 당시에는 전라도 가면 다 죽으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선생님? 5.18? 전라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그렇죠. 공산주의. 뭐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예, 이것도 부패한 경우에서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광주 5.18 민주화 운동 혹은 항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를 왜곡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혹시 1번 광수, 2번 광수, 3번 광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광수? 이게 뭐냐면요. 5.18 당시 사진들 있잖아요. 여러 기록 사진들. 그거를 어떤 미친 단체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미친 단체 여럿이서 그 사진들 중에 이 사람이 광주에 내려온 북한의 특수부대다. 광주의 북한 특수부대를 줄여서 광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그 단체 엄청 많이 고발당했어요. 왜냐하면 80년대에 젊은이 사진을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북한군 특수부대다! 누구다! 라고 북한 누구라고 지목했어요. 근데 북한 특수부대가 지금 나이가 50몇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북한에 있었는데, 등등등등. 그리고 그 지목된 사람 있잖아요. 나라고.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한 세력들은 자꾸 이걸 부인하려고 해요. 북한군 특수부대가 엎었다고. 개소리입니다. 자, 바른 말로 할게요.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왔다 칩시다. 어떤 일을 말씀할까요? 그 당시에 해안선, 철책선 경계하던 모든 부대의 부대장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쵸? 특수부대 500명이 들어올 정도로 몰랐으면, 아니 우리나라 최대 간첩 사건이래 봤자 김신조 일당이 들였잖아요. 근데 몇 명이 들어왔죠? 채 10몇 명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인데 광주 특수부대에 500이 들어왔다. 그걸 군이 뚫렸다 그러면 군인들 다 죽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꾸 이 기억을 날조하려고 합니다. 자, 60이 뭡니까? 60. 6월 항쟁. 혹시 아십니까? 회장님 이거 아실 것 같은데 60이면? 아, 네네. 뭐냐면요, 이게 6월 항쟁이라고도 하고요. 간단하게 전두환 대통령 이겁니다. 예. 헌법 바꾸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를 하겠다라고 하게 한 6월 항쟁. 연대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일어났죠. 87년도에. 그래서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했고,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나와서 발표했죠. 그 당시 민정당 대표 노태우가 나와서 직선제하겠다. 라고. 대통령, 왜 전두환은 간선으로 뽑힌 거잖아요. 체육관에서. 말고 직선제하겠다. 근데 결국 또 노태우가 뽑혔었죠. 이때도. 그래서 6월 항쟁도 성공한 것 같지만 반만 성공한 그런. 자, 촛불 집회.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현재 항쟁으로 시작해서 혁명으로 완성해 가는 중입니다. 아마 이 촛불 집회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요거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가. 역사가 유례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자랑스러워하셔도 되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 때는 말이야 광화문에 가서 내가 촛불을 몇 번 샀는데 막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네.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이런 네이밍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 어떻게 프레임을 짜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어떻게 이름 짓느냐,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느냐, 제주 4.3 항쟁이라고 하느냐, 따라서 평가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많아서 빼고요. 혹시 조선 건국사에 보면 위화도 회군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를 정복하러 일본 정벌하러 갔다가 위화도라는 섬에서 회군해서 오히려 고려를 정벌해버리죠. 이거 뭡니까? 쿠데타예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가 뭐냐면 힘으로 정권을 빼앗은 거예요. 쿠데타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군이라고 해요. 회군. 이건 어떤 관점이죠? 조선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고려가 망해도 되는 나라고 조선은 좋은 나라야라고 그 관점에서 보면 위화도 회군이에요. 고려의 관점에서 보면요, 위화도 쿠데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네이밍에 입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입장이 정치적 입장인가 아니면 학문적 입장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5.18 갖고 제가 말씀드렸죠. 5.18이 민주화 운동. 비록 운동이라고 할 때 앞에 민주화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은 걸로 보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의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뭐 특수부대나 이런 걸로 평가 절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하하고
5.18 운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5.18 옛날에 사태였잖아요. 사태였고 옛날에 5.18 뭐 별난 이렇게 불렀거든요. 어떻게 이름 짓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 신문들이 언론들이 요거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제목장사. 그래서 뉴스 보실 때 제목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만 보셔도 안 돼요. 요건 또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갖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는요,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격동의 세월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보십시오. 동학농민운동 결국 몇만 명 죽고 좌절. 일본 들어옴. 3.1운동 좌절. 자, 근데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사적으로. 자, 베트콩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의 전략. 밤에 몰래. 게릴라전 아시죠? 네. 트랩, 부비 트랩 깔고 하는 거. 땅굴. 예. 그리고 여러분, 빨치산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산에 있는. 산에 가서,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죠? 다 동학농민군이 창시한 겁니다. 이거. 동학농민군이, 농민군이니까 지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외국 군대를 모르잖아요. 부비 트랩. 그 당시 만들고, 그 산에 올라가서 무장투쟁하고, 그게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한 결과, 동학농민운동이 동남아의 게릴라 전과 다른 외세와의 전쟁에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똑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는 이 힘을 인문학의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문학의 힘.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로서 유교 그 제사지내고 그것 좀 말고 경제 읽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고 철학하는 거. 우리는 그 민족이거든요. 각자 자기 철학이 있는 민족.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돈, 경제, 잘삼 그쪽에 치우친 것 같아서 이 인문학적 소양을 우리가 근대사를 알아야 현대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문학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이밍을 조심하십시오. 남들이 이름 붙인 거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